남자는 분명 권투 고수인데 전투 중에 사용한 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격투 기술이었어. 그냥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임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의 형이 키운 거야. 그리고 구하준의 능력치만 보면 변함이 없는 김수현은 조금 위아래했어. 그는 분명 이번에 얻은 모든 육성 카드를 모두 구하준에게 줬어. 이로써 김수현이 추측하기를 S급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더 많은 카드가 필요하다고. 그는 구하준이 좀 더 버텨주길 바라고 있어. 왜냐하면 배달 김수현이 곧 지원하러 올 테니까. 구하준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는 원래 이런 격투 기술을 몰랐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배운 복싱처럼 느껴졌어. 자연스러운 사용에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구하준은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는 상대에게 친절하게 경고했다. 싸움은 비슷한 사람과 해야 죽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한 발이 나타났다. 구하준의 관자놀이에 한재아는 신나서 이게 바로 발차기의 맛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사람을 차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이 그가 프로 경기를 강제로 은퇴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습 공격을 받아 관자놀이를 맞은 구하준.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한재아가 그의 눈에 두 겹으로 보였다. 키스 격투술은 실전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구하준은 한재아와의 거리를 좁혀야 했다. 하지만 한재아의 다리는 좀 더 길다. 싸움은 힘과 지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조정력과 균형도 똑같이 중요하다. 소가 싸우는 것처럼 아무리 들이받아도 투우사에게는 이길 수 없다. 한재아가 구하준을 끝내려는 순간 구하준이 그의 발을 잡아챘다. 한재아가 멍해진 순간에 구하준의 주먹이 이미 그의 턱에 닿았다. 한재아는 구하준이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턱을 공격할 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구하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구하준은 자신이 졌음을 인정했다. 그는 스스로 변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졌어. 하지만 다음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음에 구하준이 이걸 그에게 맡겼어. 강북서구의 대장 김수현이 드디어 도착했어. 한재아가 김수현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 김수현은 현재 전황을 깊이 생각했어. 한재아가 방금 큰 타격을 입었어. 김수현이 모든 카드를 사용한다면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이때 한재아는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강북동고 대대가 모두 왔기 때문이다. 진짜 전장에서 한재아는 김수 형과 1대1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김수현을 조롱했다. 무전략으로 함부로 덤비는 것뿐이야. 일찍 집에 가서 농사나 짓는 게 낫겠어. 심지어 북부를 통일하려고 망상하다니. 이현동도 큰형에게 경고했어. 우리가 끝장날 것 같다고. 남구의 강석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쪽으로 와서 서구에게 복수하려고 해. 한재아가 차갑게 말했다. 언제 기습당할지 절대 몰라. 언제 적군이 아군으로 바뀔지 모른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역에 들어왔다. 한재아가 지금 이렇게 친절한 이유는 서구가 오늘 이곳에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팀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재아는 그들의 손이나 발을 끊을 것이다. 그때 김수현이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재아가 서구 사람들을 떠나게 할 수 있다면 김수현이 남구의 물건을 그에게 줄 것이다. 잘 활용한다면 남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동구의 세력으로 서구를 공격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것도 한재아가 방금 한 말이다. 적군의 기습을 언제 당할지 결코 알 수 없다. 언제 적군이 아군으로 변할지 모르겠네. 한재아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 바보가 들고 있는 남고 물건을 빼앗아 오면 되잖아. 김수현이 한번 해보라고 해봐. 만약 제가 되어도 상관없다면. 한재아가 웃으며 너 이 녀석 머리가 꽤 똑똑하구나. 빨리 가방 내려놓고 꺼져. 곧 강석 쪽에서 한재아의 전화를 받았다.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난 김수현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그 녀석이 너희 물건을 다 내게 줬으니까. 내 좋은 친구 강석이 이런 걸 팔고 있다니. 누가 알았겠어. 네가 나보다 더 잘 놀 줄은. 사납게 생긴 강석이 한재아에게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서구로 돌아온 김수현이 모두에게 사과했다. 한재아 말이 틀리지 않았어. 그가 이 분야를 너무 쉽게 본 거야. 다행히 모두 무사해. 영토도 빼앗기지 않았고 이번 치욕을 뼛속 깊이 새기면 돼. 극도는 앞으로 반드시 군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김수현 쪽은 전부 바보들 뿐이야. 이현동만 그래도 좀 똑똑한 편이지. 이때 이현동은 자신이 한 명이 군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국지에 비유하자면 그 사람은 제갈공명이다. 전략이나 내부 관리 모두 드문 인재이다. 그는 강북의 조직을 통솔하는 인물이다. 제대연합에서 두 번째인 장천하의 친동생이다. 그에게 많은 조직들이 손을 내밀고 있지만 하지만 그는 마치 독립적인 무법자처럼 어떤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소문에 따르면 그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임무 알림창이 뜨며 육성 임무를 발표한다. 누군가를 모집하여 팀원으로 영입한다. 보상으로 고급 힘 육성 카드 2장을 준다. 속도 카드 2장, 고급 랜덤 공격 카드 1장도 있다. 김수현은 즉시 제갈공명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이현동은 그가 어디 사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모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았다. 결국 동고와 남고도 이전에 실패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전쟁에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설령 서고가 간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그런데 련성 하루 종일 끌려왔어. 서고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그렇다면 이현동도 방법이 없네. 모두 함께 가서 만나야지. 강북의 제갈공명 장지하를. 그런데 문지기가 선생님이 랭크 게임 중이라고 했어. 점심 후에 낮잠도 자야 해. 그래서 김수현이 그들 좀 돌아가게 해줘. 극도는 너도 전설해. 배낭 김수현을 모른다고. 김수현은 정중하게 우리가 시간을 잘못 잡았다고 했어. 선생님께 내가 왔던 사실을 전해줘. 그는 극도에게 상고초려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 그 말은 인재를 영입하려는 의미야. 3번 가야만 해. 유비도 제갈량을 찾기 위해 3번이나 갔어. 그래서 김수현도 3번 와야 해. 그래야 장지열을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이현동은 말했지. 이 녀석은 강북의 제갈량이라고. 김수현은 욕 한마디 하고 곧바로 몰래보기 기능을 썼어. 그 결과 이 장지열라는 녀석이 보여졌어. 아마 개미도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는 어떤 싸움에도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김수현 그들을 돌려보내자. 그런데 장지하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풀린 성의를 봤어. 그는 순간 이게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 장지하가 갑자기 조끼를 입은 김수현을 허락했어. 들어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라고. 숙녀분도 함께 들어오세요. 김수현은 저 녀석이 미친놈처럼 보인다고 느꼈다. 김수현에 대해 알아본 후 최근 남고와 동고와의 마찰을 알게 되었다. 장지하는 배는 다리까지 가면 저절로 닿는다고 말했다. 강석에게 그의 물건은 그의 목숨과 같다. 그러므로 물건을 되찾기 위해 그는 분명 먼저 동고를 상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전쟁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결국 강석은 한지하에게 휴전 제의를 할 거야. 그리고 돈이나 영토 양보 조건으로 물품을 되찾을 거야. 동고와 남고는 세력 확장을 위해 다시 서고를 공격할 거야. 서고의 현재 인력으로는 동고와 남고를 동시에 맞서면 분명히 망할 거야. 하지만 장지현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력을 확장할 방법도 있다. 외부의 힘을 빌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강북 북고를 이용할 수 있다. 북고의 한지하의 침략을 막자는 제안을 해야 한다. 북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을 해야 한다. 적의 영토를 얻으면 북고에 나누어 준다는 것. 비록 북고가 아래 세력에 관심이 없지만 확장할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안을 절대 거절할 수 없다. 김수현은 장지하가 그냥 말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를 설득할 수 있었다. 이제 장지하가 전략을 배치하기 시작할 것이다. 먼저 강북 서고의 생존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구하준과 북고 연합군을 동고보다 앞에 배치하면 한지하가 쉽게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남고의 강석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구하준과 북고가 동고의 공격을 막아주면 걱정 없이 강석을 공격할 수 있어. 물론 남고도 만만한 적은 아니지만 서고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유일해. 먼저 남고 세력을 장악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은 남고의 서고를 병합하는 것이다. 동고와 북고 사이의 전쟁터와 함께 이것이 장지하의 강북 3분책이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못생긴 사람을 처음으로 존경한다. 김수현이 진심으로 지하 선생님을 그들에게 초대한다. 전쟁에 관심이 없는 장지하. 김수현이 아무리 부탁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때 성일이 위하여하며 여기 에어컨이 없냐고 땀을 흘리고 있다. 장지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김수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임무를 완수한 김수현.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장지하의 형 분석가 장천하였다. 예전에 제대연맹 2위였고 지금은 일회회의 사람이다. 전수현은 장천하에게 엿보기 기술을 사용했다. 그가 장지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해 지형겸전이었다. 곧 강북 서고 3위 구하준이 등장했다. 서고와 동고의 교전 지역에 도착했다. 강북 북고 사람들도 곧 도착했다. 그들은 각각 북고 49위와 50위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이미 서고의 목적을 파악했다. 그들은 구하준에게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했다. 도와주러 온 북고가 진짜 우두머리다. 너희 서고는 그냥 얌전히 엎드려 있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하준이 순식간에 주먹을 날렸다. 상하 관계는 분명히 구분해야 해. 그가 북고 사람들에게 잘 말하라고 했어. 강북 북고에서 28위인 최강산. 북고 사람들은 동고와의 경기를 위해 체력을 비축하라고 했어. 그는 구하준과 한바탕 시비를 했어. 강북 북고의 대장은 아래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최강산도 할 일이 없었어. 이 기회를 이용해 전적을 좀 올려야지. 어쩌면 그가 북고에서의 순위를 높일 수 있을지도 몰라. 태지 양쪽은 약속대로 함께 강북 동고를 저지하자. 그 후 김수현은 구하준의 전화를 받았다. 북고가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장지하가 어떻게 성사시켰는지 놀랐다. 역시 군사가 있으면 다르구나. 구하준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김수현은 그에게 이번에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서고를 지켜줘서 이전에 구하준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끌게 됐다.
하지만 구하주는 김수현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은 한지아를 싫어할 뿐이라고. 김수현은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수현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정말 형편없이 약하다는 것을. 전에 육성 카드를 모두 팀원들에게 줘서 모두가 강해졌다. 오직 자신만 제자리 걸음이었다. 김수현은 이번 임무로 얻은 고급 육성 카드를 자신에게 쓰고 싶었지만 자신이 강해지면 임무 난이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장지호의 강북 3분찌개 진행 중입니다. 김수현이 강해져야 더 수월해질 거예요. 원래는 복제 클라우드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바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김수현은 임무로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이 근처 깡패들은 다 모두 해결했어. 최근에 임무가 전혀 안 나와. 김수현의 정보가 모두 유출됐거든. 그래서 동구나 남구에 임무를 하러 가는 건 위험해. 그는 신분을 숨기면서 강해질 방법이 필요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김수현. 버스를 타고 어느 곳으로 향했다. 곧 강북구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며 위문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헬멧을 쓴 바보가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수현은 이번 기간 동안 북구 지역에서 활동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그의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구의 세력은 다른 세 곳보다 크다. 더 커야 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임무도 더 많아질 거야. 역시 이때 임무 알림창이 주 임무를 발표했어. 강북 북구 지역 탐험 보상으로 다이아몬드 카드 하나. 첫 번째는 북구 지역 세력을 확인하는 거야. 김수현이 유자 회전으로 재빨리 돌아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했어. 상대는 그에게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봤나봐. 그래서 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다. 김수현은 자신의 이름이 김종희 봉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곳은 그가 강해질 수 있는 슈퍼 업그레이드 지역이다.